그래, 저 하늘아. 네. 그 이제 곧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 저 뭐라 하노 저거 해양오염수. 해양오염수 그거 방류한다는데. 네. 바다에 버린다는데, 너가 젊은 친구들은, 너가 또래 친구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노? 불안해하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주변에서는 늘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 이런 거 찬성하는 사람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이게 특히 너가 또래 뭐 남자들도 해당된다면은 장차 가임 여성들이,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남성들이 다 배우자 그래고 할 텐데 가임 여성들이 지금 제일 큰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야, 어린 아이들하고. 그리고 이제 방사능이 몸에 들어가면 유전자 조작 때문에 유전자 제대로 된 배열이 파괴되고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지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아니 지금 당장 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조용한 거는 나는 정말 이해 안 가거든. 저도 뭔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왔다 보니까 액션이 잘 안 느껴지는데, 그렇다 할 행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반대 여론이 굉장히 심하고 많이들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뭐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한데, 환경단체에서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묻혀서 그렇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네. 그 이제 방사능이란 걸 이거는 좀 사실은 공부를 조금 해야 이해를 하고 반대 운동을 하는 게 맞거든.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른바 원자력은 좋은 건 줄 알아. 좋게 쓰이면 좋지. 좋게 쓰이면 좋은데, 원자력 이게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이제 처음에 이제 부싯돌로 불을 켜서 음식을 구워 먹고 익혀 먹는 그 불을 발견했잖아. 네. 불 발명이 엄청 크거든. 근데 제2의 불 발견이 뭔지 알아? 그 전기는 말이야, 전기. 네, 그렇죠. 언제든지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 불 발견한 게 이제 전기불이잖아. 네. 그 다음 이제 발견한 것이 이 원자력이란 거거든. 네. 그 원자력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거 한번 말 안 해봐. 어떻게 알고 있노? 저는 이제 한 2019년입니까? 그쯤에 합천에 원폭 피해자분들이 살고 계세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폭이 이게 2번 떨어졌잖아요. 2번 떨어진 그 원폭 당시에는 일본에 이제 한국인들도 한 7만 명 정도 이렇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7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 그분들이 이제 원폭 피해 2세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질병이나 이렇게 질환을 얻으셔서 살아계신 분들만 한 2,300여 명 정도가 합천 원폭 피해자 모여있는 공간에 있어요. 그분들 구술 체록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평균 나이가 지금 84세라서 곧 돌아가실 분들이라 누군가 이걸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문제의식을 공유를 한 거죠. 줄여서 평통사라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사람들인가요? 그쪽 단체에서 이제 구술 체록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폭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났었죠,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원자력이라는 것이 인공 방사능이 반감기는 자연 방사능의 그런 자연스러움과는 다른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게 이제 이런 거야. 자, 원자력 발견했을 때, 이거 이제 방사능을 처음 이제 발견하고 원자력이 나왔잖아. 예. 방사능이 뭔가 하면 이런 거야.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에너지를 갖고 있어. 아주 위험한 에너지야. 그러니까 방사능은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뭐 무게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에너지가 지금 이 현존한 인류 세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능력, 그 방사능이란 능력이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 그 아버지는 이제 뭐 흔히들 이제 반핵 평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방사능을 지옥의 불이라 그러거든. 인간이 발견해서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거든. 너가 하늘이 지구 나이가 얼마인지 아나 혹시? 지구 나이를 40억 년을 봐. 40억 년. 40억 년을 보는데 처음에 이제 빵 하고 이제 지구가 생겼을 거 아니야. 이걸 타는 불덩어리잖아. 네. 이걸 타는 불덩어리인데 그 지구가 생기고 얼마 만에 지구상에 생물이 생겼을까? 그것도 한 몇... 그걸 이렇게 봐. 버글버글 끓는 불덩어리로 10억 년을 있게 돼. 불덩어리가 10억 년을 있게 된다고. 그 10억 년이 지나야 그 불이 꺼진다고. 불이 꺼지면 이제 뭐 금방 뭐 이렇게 생길 것 같잖아. 안 그러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억 년이 더 지나야 30억 년, 지구가 30억 년 만에 이 생물이 생겨. 네네. 왜 그런가 하면, 자, 10억 년 만에 가시적인 불, 눈에 보이는 불은 꺼졌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방사능이 열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생물이 못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20억 년 동안 그 방사능마저 이렇게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30억 년 만에 미생물이 생겨. 네. 그러다가 이제 그로부터 이제 10억 년 뒤에, 그러니까 40억 년 되는 해에 이제 인간이 몇백만 년 전에 이제 인간이 생긴 거란 말이야. 그렇게 이제 풀도 생기고 나무도 생기고 이랬던 거는 방사능 때문에 그동안 동물이고 생물이고 못 살았던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방사능 이거는 그러면 생물하고는 완전 적대적 관계에 있는 거구나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없던 방사능을 인간이 이제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불러낸 거야. 사실은 지옥불인데 그걸 불러낸 거야. 왜냐하면 왜 지옥불인가 하면 우리가 방사능이라 그러고 방사능이 원자력이라 그러면서 원자핵을 뭐 이렇게 충돌시키면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걸로 막 여러 가지를 뭐 인간 사이에 이롭게 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걸 찬양하고 숭앙만 했지. 사실은 이 방사능이 핵분열하고 핵융합하고 난 데는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는 또 다른 에너지가 생겨요. 이걸 감춰왔던 거야, 처음부터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인간 사이에 없던 건데, 우라늄이 융합을 하고 폭발만 하고 나면은 이런 못된 것들을 이런 수십 종을 생기게 한단 말이야. 예. 그거는 이제 지옥불이야. 인간 사이에 없던 거라. 원래는 없던 건데, 이제 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핵이 좋다, 원자력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존재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나쁩니다 이 소리를 안 했던 거야. 그래 이제 방사능은 뭐 지옥불이나 다름없지. 자, 우라늄 235를 태워가지고 전기를 썼는데 전기를 쓰고 난 다음에 그 235가 타고 난 뒤에 우라늄이 타고 난 뒤에 그 찌끄러기 거기는 막 아주 어마어마한 지옥불보다 더 무서운 그런 방사능들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핵발전소가 막 돌아가면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나? 그 핵발전소를 이제 기본적으로 핵이 타면은 이제 열기가 있으니까 해양수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담수를 모아서 물을 모아서 이렇게 식히잖아요. 회로를 식힌 회로에서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폐수를 원래는 콘크리트 안에 저장소 안에 그 태웠던 찌꺼기들이랑 함께 따로 보관한다고. 그래 이제 자 우라늄 235를 적당하게 이제 엮어서 폭발만 하고 폭발은 그렇죠. 꽝 하잖아. 태워서 나는 열기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인간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 태웠으면 끝이나 해야 되잖아. 끝이고 안전하게 전기를 잘 써서 고맙습니다 원자력 이래야 될 거잖아. 근데 타고 나면은 그 찌끄러기가 아주 무서운 독성이 뭐 청산가를 여러 수십만 배 수백만 배 되는 그런 독성이 수두룩하게 나와. 그러니까 우라늄 235를 태웠는데
또 다른 인공으로 된 핵종들이 한 40종류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건 이제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 나오는 거는 이쪽으로 따로 고준위라 그래. 네. 저준위는 따로 이쪽으로 모으고 중저준위는 또 중준위는 이쪽으로 모아서 그걸 또 오랫동안 흘러나오지 않게 이제 보관했다가 이른바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거치고 또 반감기를 거치고 이렇게 되도록 보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돈이 어마무시하게 드는 거야, 그런 것도.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방사능은 놔두고 원자력은 좋은 것이다 라고만 자꾸 방송을 하는 거야. 그 왜냐? 원자력이 좋아야만 자기들은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야 이제 또 먹고 사는 놈들도 있으니까. 나쁜 거는 자꾸 가린다고. 그러니까 핵물리학자들만큼은 아니지만은 핵은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하잖아. 네. 그럼 이번에 진보당이 멋지게 그 현수막을 걸었더구만. 일본에다 그냥 두어라. 그렇죠. 핵오염수. 바로 그거야. 옛날에 90년대 초반인가 90년대 중반에 한 20년 전쯤에 러시아에서 핵오염수를 동해안에 투기하려고 그러다가 일본이 난리를 피워서 러시아가 못 그랬거든. 네. 못 그랬거든. 근데 일본은 지금은 자기들이 요놈들이 자기 땅은 가만히 이제 성하게 놔두고 싶고 오염수를 희석시켜서 바다에 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오염수를 투기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이제 국제사회가 반대하니까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40몇 종 되는 독성을 그런 방사능을 다 걸러내는지 이거 속 시원하게 아직 밝힌 게 없잖아. 그렇죠. 일본 갔다 와가지고 그 후쿠시마 발전소가 꽝 했을 때 이런 핵종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가다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다에 풀릴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해준단 말이야. 네네. 거기는 플루토늄도 있고 플루토늄은 1g으로 몇십만 명이 죽일 수 있는 독성이다. 그렇죠. 플루토늄도 있고 스트론튬도 있고 라돔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 안 해주고 그냥 뭐 안전하단다 들어봅시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누가 믿냐 이 말이야. 그게 안전하면은 후쿠시마 안에 그 엄청 큰 그 저수지가 있어요. 네. 저수지가 있어요. 호수 같은. 네. 그게 뭐 우리나라 군 단위만큼 넓은 그런 건데 거기다 두면 돼. 그렇지. 그게 상식이야. 거기다 두는 것이. 거기 묻으면 되겠네. 그래 거기다 두면 된다고. 그랬다가 30몇 년쯤 되면 이제 그물 이제 조금씩 좀 빼내든지 뭐. 근데 정말 나쁜 놈들이지 그걸. 그래 이제 나는 왜 이 젊은 친구들은 가만히 있지? 이 젊은 친구들이 막 들어놓고 해야 되는 그런 판이야.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한국 정부에 가서 그런 관련 시위나 행동을 하는데 뉴스가 잘 안 나와요. 뉴스가 안 나와. 그런데 나는 그거 뭐야 SNS로도 그걸 잘 못 보겠더라고. 그걸 만난 적이 없어 그런 소식을. 그래요?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할게 보내. 자 8일달부터 방류를 했잖아. 시민들이 고기 안 먹잖아 이제. 그럼 그 나웃음 칠 거 아니야. 못 살겠다고. 시장, 구청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뭐 할 건지 아나. 공무원들 보고 우리 수산물 까딱 없습니다 하고 우르르 몰려나가면서 그거 먹어주기 운동하고 이럴 거야. 그게 여러 정부 해명 자료를 봤는데요. 정부 해명 자료라고 하기에는 좀 빈약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우라늄이라는 거를 이렇게 담배만한 그 심지를 연소했을 때 나오는 다른 방사능 물질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도 다 반감기가 제각각이다 라는 게 상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사람들은 뭐 삼중수소가 어쩌고 하는 변명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삼중수소라는 물질이 아니라 그 외에
그 삼중수소를 포함한 다른 방사능 물질이 또 방출이 된 상태라는 건데, 왜냐면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안전하게 이렇게 조금씩 연소를 해오던 그 배수하고 한꺼번에 터져서 나온 배수하고도 틀리잖아요. 그렇지. 폭발 개념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발전한다고 태워서 내는 짓거리가 또 다르지. 그렇죠. 근데 그 점을 간과하고 평소에 나오는 해수랑 비슷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원래 다른 나라도 다 방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해놨더라고요. 아, 그건 진짜 나쁜 놈들이야. 네. 다른 나라 그냥 방류하면 일본 이놈들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니다. 일본은 고기 빼면 시체야. 생선 빼면 시체인 나라야. 그거 안 먹고 살지도 못해. 아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후쿠시마가 가깝지만은 해류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멉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놨던데,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든 말았든 간에 반감기는 몇십 년 이상이고 몇백 년 이상이고, 반감기라는 거지 반감되면은 좀 낫다는 이것도 아니잖아요. 반감돼도 유전이 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방사능의 피해에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많아서,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합천 가서 제가 본 진실은 그랬어요. 그 평소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피폭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발병할 확률이 뭐 몇 %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질병마다 사람마다 발병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흡연자는 얼마다, 비흡연자는 얼마다. 근데 이 평균 발병률보다 89배의 위험이 있대요, 모든 질병에서 발병률이. 그러니까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유전자 배열을 조작할 수 있는 물질이고, 이 새들은 평균적으로 수명이 짧죠. 더 빨리 죽고 더 빨리 질병에 노출되고, 실제로 구슬치료 하러 갔을 때도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백혈병이나 이런 병에 걸려서 이제, 그리고 뭐 다리나 이런 조직이 괴사하신 분들이라거나 피해자들이 많았어요. 자, 이게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핵 오염수 방류를 바다에다 버리는 거, 그걸 그럼 일본 그래 해라 하면 우리한테 좋을 거는 뭔데? 그렇죠.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이런 멍청한 놈들이 어딨냐고. 우리한테 좋을 거는 하나도 없잖아. 일본은 저거 쓰레기를, 핵 쓰레기, 독성 물질을 저거 나라 안 괴롭히려고 바다에다 버려가, 그 인류 공동재산인 바다에다가 버리겠다는데, 우리가 그래 버리소 이런 미친놈들이 어딨냐고. 안 됩니다. 그거 같이 우리도 죽습니다. 이래야 마땅하지. 그러면 일본에 그 있어, 이냐와시로 혼가 그 후쿠시마 안에 엄청 그 저수지가 나중에 따로, 아니 그거다 다 이래 한 30년 동안 그거다 버리다가, 그래 이제 아이고 뭐 관광기 지나서 조금 이제 버릴게요, 또 국제 합의를 얻으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인류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일본 저놈들도 알아. 저거 버리면 일본 저거부터 먼저 이제 졸당 망하는 거야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 이제 화제가 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넷플릭스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체르노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체르노빌 폭발 유명하잖아요. 근데 체르노빌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덕분에 이제 원자 핵의 위험성이 처음 알려졌는데, 지금 이 상황도 그거랑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걸 본다면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원자 핵에 직접 뛰어들었던 그 직원들을 아직까지 납으로 된 관에 묻혀 있잖아요. 그래. 네. 죽었어도 온전하게 못 묻히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냥 방사능 물질 그래. 취급받는 거예요. 납간 소리, 납덩어리 소리 들어있지. 사람들이 참 미치겠다. 방사능이란 거는 인간의 힘으로 약화시킬 수가 없어. 맞아요. 안 되는 거야. 그건 차단을 하는데, 물에 막 풀면 그 1이라는 방사능 농도가 0.01 된다? 절대 안 그래. 맞아요. 1은 영원히 1이야. 거기 있는 거는. 그래, 이봐. 자, 실숨이 포함된, 스트론듐이 포함된, 라디움이 포함된, 라돈이 포함된 이런 걸 샥 물을 이제 뿌리터 치자. 그건 이제 광어가
1이라는 방사능을 탁 먹었어. 그 좀 이따가 또 탁 1 먹어. 또 좀 이따가 또 1 먹어. 그 광학이 하루 정도 돌아다니면서 1이라는 방사능을 쭉 먹었잖아. 네네. 먹으면 그 방사능이 그냥 광어 몸속에 그대로 딱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날 또 1 먹어. 또 1 먹어. 그럼 그 다음 이틀 되면 2 되잖아. 그대로 있는 거야. 인간이 과학이라면 인간이 만들어냈으면 마음대로 끄고 켜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켰는데 불을 못 끄는데 그게 어떻게 빵점짜리 과학이야. 그거는 빵점이야. 과학도 아니야. 이거는 그 원자 핵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애초에 전쟁을 목적으로 나온 거고 애초에 폭탄이 되려고 태어난 거거든요. 애초에 나라 하나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고 유래 자체가. 그리고 이 물질이 전쟁에 쓰일 거라는 걸 모르는 척 이 물질을 개발한 과학자가 후회하고 자살한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후회하고 죽은 걸로 알아요. 후회하는 말을 하면서 죽은 걸로 알아요. 이 원자 핵이라는 방사능을, 인공 방사능을 만든 사람이 내가 폭탄을 만들었다, 다 인류를 죽일 수 있는 걸 만들었다 하고 이제 후회하면서 죽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력의 기원 자체가 전쟁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게 옳은 방식으로 쓰일 수 없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매일 하고 있는 거라고. 전기를 쓰기 위해서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야, 정말 나는 근데 이게 안일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어떤 병이, 질병이나 질환이 발병을 해도 방사능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 진짜 입증을 못하지. 네. 몰라. 특별하게 이제 청년 고성 거제 뭐 남해 삼천포 이런 데 사람들이 다른 뭐 내일업 지방보다도 몇 배 더 암에 많이 걸리고 하면은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은 뭐 입증할 수 없다. 그 계속 그럴 거란 말이야. 아니 방사능 핵폐기수를 오염수를 바다에 뿌려가지고 한국한테 좋을 게 뭐 있냐고. 그게 없으면 그러지 마이소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허무맹랑한 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보가 좀 지금 80% 이상이 그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당장 이제 8월 초부터 버리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안 간다. 니는 존 웨인이라는 영화배우 이름은 들어봤나? 이름만 알아요. 존 웨인이라고 아주 유명해. 옛날에는 서부 영화가 주를 이룰 때 그때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Conquer, 정복자라는 영화가 있었어. 그러니까 정복자가 누구를 미화한 영화였냐면 징기스칸을 미화한 영화라. 그러니까 징기스칸도 막 사막을 달렸던 그런 북방 민족의 그 전사였잖아. 네네. 근데 존 웨인이 그 역할을 맡고 맡아서 했는데 그 영화 촬영을 어디서 했냐면 네바다주에서 했어. 삭막한데 뭐 몽고처럼 느낄 만한 곳이겠지. 근데 그 네바다주가 어떤 곳인가 하면 핵실험하거든요. 초창기에 원자 폭탄을 처음 만들던 그 계획이 맨하탄 프로젝트라. 맞아.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원자 폭탄을 만들고 할 때 그 계속 하면 뭐 그 핵 쓰레기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걸 그 당시에는 핵 이거 끝내준다, 골 때린다, 이거 빵 하면은 막 한 방에 수십만 명 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만 하고, 핵이 빵 하고 나면은 또 눈에 안 보이는 방사능이 막 여기저기 남아있다 이런 생각도 못 할 때라.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험하고 이걸 너무너무 무서운 거니까 네바다주 거기서 아주 인간 세상 같지 않은 곳에서 한 거야. 지옥 같은 곳에서 하고, 거기다가 네바다주에 잘 묻었겠지. 그렇죠. 다 핵 쓰레기를 거기다 묻고 맨하탄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원자 폭탄을 만들어냈잖아. 그런 이제 콩크로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제일 그런
적당한 곳, 몽골 초원처럼 아주 막 오지처럼 느껴질 만한 곳을 네바다 주변에서 삼고 그거다가 현장 로케이션 하면서 촬영을 했던 거야. 네. 나중에 이랬는데 거기 등장했던 스태프, 영화배우 존 웨인을 포함해서 전부 다 암으로 다 죽어. 누가 존 웨인을 죽였는가 하는 걸 책이 있어. 그걸 읽어보면 깜짝 놀란다고. 그때는 맨하탄 프로젝터로 거기다 쓰레기를, 네바다 주에다가 핵 쓰레기를 버렸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왜 컴카로에 등장했던 스텝, 그 다음 존 웨인을 포함해서 뭐 주오연 이런 사람들까지 나중에 시간으로 그냥 암으로, 백혈병으로, 뭐 폐암으로 뭐 이렇게 죽어버렸던 거야. 그만큼 이 핵 방사능 이게 무서운 거라고. 폐기물 저장소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핵 폐기물 처분장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이제 그것도 그냥 놔두는 거 아니야. 네. 절대로 지진 같은 거 일어나지 말도록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이게 고이 계시도록 빌고 비는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무슨 과학이냐 말이야. 빵점짜리 과학이지. 그런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이제 핵 추진론자들, 핵은 좋은 것이요, 원자력은 좋은 것이요 하는 사람들은 그걸 숨긴단 말이야. 왜? 그거 다 알면 아이고 누가 이거 쓸락하겠어. 그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방사능 쓰레기를 폐기물 발전소에 그 저장소에 저장하는 거랑 이 후쿠시마에서 꽝한 그거를 흘리는 거랑 농도가 다르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에이, 그 바보 내가 지금도 임산부가 급한 일이 있어서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배 이거 가려야 된다. 그렇죠. 한테 영향 줄까봐. 그럼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도 가서 엑스레이를 하루에 한 30번 찍어달라고 하면 절대 안 찍어준다. 왜?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약한 베타선, 그 아주 그 약한 감마선 그것도, 안 찍어주는데. 맞아요. 임산부는 초음파로 맞아요. CT 하루에 한 6번, 10번 찍어달라고 하면 절대 안 찍어준다. 왜? 방사능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진짜 조족질혈 세발이 피다.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양인데, 지금. 그래, 이제 이쪽 뭐 안다는 놈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우리가 피우는 담배에도 있고, 배추에도 있고, 무에도 있고, 방사능 있지만 그것들은 먹고 나면 그냥 대소변으로 다 그냥 빠지는 거야. 그런데, 인공 핵종은 안 그렇다, 이 말이야.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하루에 50장씩 찍어놓고 안 찍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듯이. CT 30장, 50장 찍어달라고 하면 못 찍어줘, 안 찍어줘. 찍어주는 그런 또라이 의사가 없어. 근데 배추 속에 들어있는 어떤 방사능, 코발트 이런 게 배추 속에만 들어있거든. 그건 그냥 원래 있던 거기 때문에 인간하고 같이 있어도 괜찮은 거야. 먹고 나면 그냥 대소변으로 다 빠져나와. 그런데 그런 걸 자연이 해결할 수 있는 방사능과 인간이 만드는 인공방사능 이걸 몰라서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냥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산소 포화도도 높으면 위험하거든요. 우리 숨 쉬는 공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이 공기 중에 당연히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많이 높으면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방사능도 당연히 자연에 있고 어느 정도 우리 일상에 있고 우리 엑스레이 사진 찍고 하지만은 그것도 다 기준선 안에서 훨씬 미미한 수준으로 당연한 정도로만 우리 일상에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게 그렇게 녹아서 없앨 정도, 회로를 녹여서 없앨 정도로 많으면 위험하다라는 걸, 원래 폭탄을 용도로 태어나서 그렇게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물질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방사능이라는 물질이 태어나고 그 물질을 방사능이 폭탄이 됐든 아니면 핵 발전이 됐든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 간 이해관계에서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잖아요. 다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는 순간 피폭 국가가 있고 가해 국가가 있고 또는 뭐 핵발전소가 터지는 순간 피해 국가가 전체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게 이해관계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생기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4세니까 평균이 그리고 45년에 터졌잖아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84세니까 거의 80년이 지났죠. 그분들도 4, 5살 때 일인데 떠듬떠듬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100년 가까이 된 세월 동안 본인도 이제 2세, 3세를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게 할지 모른다라는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하시고 본인이 겪은 일인데도 본인도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운명이고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죽었고 사는 동안 바이러스 같은 취급도 받았다. 피폭당했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 정부도 우리나라 정부도 보상도 사과도 안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피해를 받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직 우리나라에 1000명, 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합천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이라는 게 그게 꼭 폭탄이어서 위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이 방사능으로 예상치 못한 질병을 앓고 계시고 후대도 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야말로 원자폭탄, 핵폭탄이 핵융합으로 핵분열로 꽝 해서 무서워서 죽는 그것도 있지만 그거 최종은 안 돼. 그 찌끄레기 제가 더 무섭단 말이야.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게 안 없어진다고 그게. 네, 그것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평생 고통으로 이렇게 안고 사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났으니까 저는 잊을 수가 없죠. 더더욱 반대해야 되고 더 유감스럽고 이제 더 이런 사람들도 있다. 합천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그렇죠 이제. 아유 이건 뭐 다른 주제와는 다르게 아유 그렇구나 그래야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기가 좀 어렵네요. 아무래도 좀 착잡하게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8월에 방류한다 그러면 끝에 끝까지라도 이렇게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반대를 어떻게든 해야지 되지 않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이 정부나 국가기관이 안 나서면 안 돼. 그러라고 최선을 다해서 촉구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 그 정부에다 정치권에다 아무튼 눈에 안 보이고 안 느껴진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실존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걸 체르노빌하고 일본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합천 원폭 피해자 센터까지 가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넷플릭스 다큐 체르노빌 보셔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 위기감을 좀 체감하고 함께 행동에 나서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